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법원의 고심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 기자, 이제 그제가 되겠네요.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초에는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부터 기류 변화를 보이더니만 오후에 전격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잖아요. 이 예. 역시도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의 차은경 부장판사의 고심에는 어떤 부분이 좀 담겨 있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어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이 열렸고요. 지금 현재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법원 결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이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또 공수처 검사가 이제 작성한 영장 청구서만 지금 150여 쪽에 이르거든요. 예.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서를 냈을 때만 해도 자료가 한 11박스에 달할 정도로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갈래이지만 사실 이 안에 포함된 쟁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만큼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과거 저희가 이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직접 법원에 영장 심사에 출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심사가 8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5시간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짧았죠. 그때에 비해서. 예. 짧았죠. 그 뒤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제 마라톤 공방에 이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8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시에 16시간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 우리 시간으로 한 3시 예. 전후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이르면 오늘 새벽에 나올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또 2차례나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보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일단 재판부가 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증거나 도주, 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발부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이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 판단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 저희 화면에도 구속심사 쟁점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직 법관인 이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이제 기각하게 될 텐데 예측을 해보자면 그럼 가장 유력한 발부 사유가 어떤 게 될지 또는 기각하더라도 이 어떤 부분이 가장 유력한 쟁점이 될지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기각, 발부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있는 거죠. 네, 다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심리를 맡은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당직 법관입니다. 네. 2022년도에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제 구속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 구속적 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던 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해서 이제 기소가 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판사기도 합니다. 일단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가 그동안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다라고까지도 영장에 적시한 걸로 네.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같은 부분을 얼마나 볼지 여기에 플러스 공수처가 지금 보고 있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 이런 것들이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 양측의 주장을 따져봤을 때 결국 이제 어디에 손을 들어줄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당초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가 지나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헌정사 초유의 모습을 저희가 또 목도를 했었습니다. 영장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40분, 마지막 5분 변론을 두 번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시청자 좀 이해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 2시부터 예.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공수처 검사 측에서 PPT를 통해서 이제 구속수사의 필요성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공수처 차정현 부장판사를 포함해 예. 수사관들이 참여를 해서 먼저 70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죠. 김홍일 변호사와 송혜연 변호사, 이 특수통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PPT를 통해서 역시 공수처의 수사 이 구속 필요성 논리에 맞서서 방어 논리를 폈고요. 이렇게 똑같이 70분 양측의 주장이 이어진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네. 확인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측의 주장이 한 차례씩 이렇게 오간 뒤에 재판장이 한 20분 동안 잠시 휴정을 했다가 1시간 10분 정도 심사가 더 이어진 뒤 6시 50분, 어제 저녁 6시 5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이 심사가 끝나기 전 5분 정도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최후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서 보였던 것들을 봤을 때 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이라든지 내란죄는 불성립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했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공수처가 한게 준비했던 없잖아요. 조사는요. 예. 맞습니다. 네. 공수처가 준비했던 200여 쪽의 분량의 질문지에 거의 이제 검사 질문지만 있고 윤 대통령의 답변은 거의 없는 사실상 빈 백지나 다름이 그렇죠. 없는데요.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속이 임박하자 구속 기로에 놓이자 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변론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5시간 가까운 그 심사에서 양측이 가장 대립했던 지점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것을 내란이라고 본 겁니다. 이 부분부터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께서 방금 되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좀 맞붙은 핵심 쟁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두고 먼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공수처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을 선포할 요건 자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이런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또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령을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그러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우두머리. 네. 그래서 이제 그 죄명에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한 단계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한 맞아요. 것이고요. 지금 반면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강조했을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란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메시지를 수차례 냈을 때 이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아까 앵커께도 이렇게 세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에는 검사 탄핵이라든지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거대 야당의 폭주 이런 이제 배경을 들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적법하게 그러니까 계엄 사법 심사가 대상이 안 되는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윤통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죠. 예산안 단독 처리라든가 연쇄 탄핵도 그렇고, 예. 입법 폭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또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서 이런 계엄 같은 게 사면권이나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피력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을 두고도 양측이 좀 거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체포 이전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던 점, 그리고 체포 이후에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진술을 거부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다가 지금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까지 맞아요. 적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이제 관저로 돌아갔을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변호인단 측은 반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다가 네. 게다가 지금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때문에 사실상 도주 우려가 있겠냐라고 반론을 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줄줄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임무를 수행했던 군 수뇌부들이 모두 구속된 점을 들어봤을 때 이미 수사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았냐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부각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가 영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검찰 수사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황이 드러났다시피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만약에 기각이 예. 돼서 관저를 갔을 경우에 예. 그 행위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개진한 걸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가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지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다. 사실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당시에 군을 바로 철수를 시켰겠냐라면서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계엄군을 곧바로 철수시켰다 이런 논리를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직접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지금 다퉜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줄곧 쟁점이 됐던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또 서부지법의 영장 재판 관할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지금 내란죄,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자격이 없다. 예,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내줬던 서울 서부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논리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법상 이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중앙지검에 이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윤 대통령 사건 경우에는 기소권이 없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 공수처법 31조 후문을 보면은 이런 범죄지, 아니면 주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중앙지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법원이 관할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제 공소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체포영장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서도 청구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 재판 관할권을 두고도 좀 맞아요. 서로가 맞붙이고 있는 궁금한 거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이채영 기자가 잠시 언급해줬던 부분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15일에 윤 대통령 체포하고 나서 조사 시도했지만 대통령의 어떤 묵비권 행사, 조사 불응 등으로 인해서 사실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거의 백지에 가까운 거를 조사서에 예. 쓴 게 없으니까요. 예. 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봤으니까 청구한 거겠죠? 예,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겠습니까? 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건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범죄 중대성이 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공수처 측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12.3 계엄 사태를 두고 군경 지휘부 10명이 줄줄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다 구속 기소됐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 좀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도 보면 거의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맞아요. 네. 지적이 나올 만큼 윤 대통령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로서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이제 신변을 계속해서 확보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혐의 입증을 더 해서 이제 윤 대통령 입에서 사실상 좀 진술을 좀 더 끌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긴 한데요. 네, 혐의가 상당 부분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이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시사했다가 돌연 이제 출석을 해서 직접 발언하겠다 하게 된 이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제 오전에 이제 참석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또 직접 준비한 부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총 45분에 달하는 발언을 직접 했다라고 저희한테 전해졌는데 이 변호인단이 나오라고 설득을 했을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내가 직접 가서 이제 좀 소명을 하겠다, 내가 발언을 하고 직접 싸워야겠다 이렇게 뭐 입장을 또 얘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 예. 뭐 어떤 점이 윤 대통령을 직접 발언을 하게 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게 지금 심사를 불과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기로 이제 급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변호인단 측에서 건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까 윤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서 구속된 사령관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관할 그러면서도 지금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한 서부지법, 이 서부지법에 신문에 응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냥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출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을 가장 잘 아는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구속심사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방어권 포기로 재판부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불리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그 배경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맞아요. 앞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윤 대통령 측에게 좀 어떤 지점에 있어서 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1차 체포영장 그리고 이의 신청이 또 기각이 됐죠. 또 2차 체포영장 게다가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줄줄이 4번의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 이런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좀 이런 배경하에 전격 출석을 결정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법정에서 뭐 어떤 말을 했던 건지도 사실 할 건지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윤곽근 변호사가 아까 어제 심사를 마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취재진이 물었을 때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또 법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이상의 얘기는 더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서울 서부지법 앞에 지금까지도 이제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지자들도 뭐 반대하고 라이브 있는 화면 좀 분들, 보여주시죠. 지금 예. 화면을 좀 보면 지금도 이제 이 시각 많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인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발언하는 모습을 좀 보임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발언을 직접 해야겠다 생각을 또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은 뭐 우리 국민을 위해서다, 지키기 위해서다, 또는 뭐 어떤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좀 굳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발언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윤 대통령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뭐 SNS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단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지 뭐 않습니까? 영상을 녹화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또 체포 당일에는 이제 SNS에 뭐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 뭐 이러면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애국시민 뭐 추위에도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관통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개헌 발동 같은 것들은 불가피했다. 뭐 자신의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여론전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그 이채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현재까지 법적인 부분만 두고 보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부분보다는 불리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저희가 정량적으로도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방금 그 지점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지자들을 집결을 시킨다든지 어떤 여론전을 좀 모아가려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지지 않나 싶어서 예. 아무튼 저희가 주목을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 법원의 시간이라 말을 했고 아까 초반에 우리 이채연 기자가 예상한 대로 한 예전에 뭐 박 전 대통령의 예상을 해보자면 8시간, 그러니까 조사 끝난 이후에 8시간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그렇게 비춰본다면 이제 3시까지는 이제 한 30여 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좀 거물급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적이 많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33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네, 장시간이 걸렸었고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해서 구속심사 때 신문을 9시간 정도 가까이 했고요. 이제 기록 검토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이튿날 새벽 3시였으니까 16시간 정도 걸렸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류 검토 방식으로만 12시간 넘게 걸렸던 네.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공수처 측이 뭐 제출한 자료 기록 같은 것들이 방대해서 좀 심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그 서울 서부지법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그 영장 심사 열린 서부지법 주변, 지금 이 시각도 많은 지지자들이 보이고 있고 CCTV 화면처럼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탄 뭐 차가 지지자들에게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십 명 체포됐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직후에 공수처 이제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해 수사관 6명을 태운 차량이 예. 이제 공수처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돌아가려는 이제 마포 공덕 쪽인 걸로 갔습니다. 네, 네. 그쪽 이제 부근에서 이제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이제 진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위대에 의해서 이제 그 차량 2대가 바퀴나 유리창 일부가 손상되는 지금 일까지 보여지는 벌어졌습니다. 수업 화면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 차량이 더 이상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군요. 결국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차량을 근처에 두고 다른 방식으로 공수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측에 의하면 지금 시위대에서 의해서 이제 구타당한 수사관이 또 한 명이 있고 옷도 찢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지지자들에 의해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경찰을 폭행하거나 뭐 서부지법에 아까 월담을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연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걸 넘어서 이제 공수처까지도 이제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서는 좀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법 집행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유감이다라면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또 요청하기도 했고요. 아까 보면은 어제로 좀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이제 차벽을 세워두고 서부지법 인근에 경찰이 통제를 했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이 이제 윤 대통령을
김태훈 법무부 소송차량이 온다는 소식에 이제 도로로 좀 일부가 뛰어들기도 하면서 그랬었죠.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좀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현장 주변 상황, 지지자들의 상황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영장이 이제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이제 좀 각각 살펴봤을 때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될지 먼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된다면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수사를 본인들이 수사의 키를 주고 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번 이제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빈번히 이제 그동안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동안 이제 체포영장을 통한 조사라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소명 절차에 가까웠다면 실제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이제 구속된 계엄 지휘부들의 진술 조서를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받아서 이 분량 자체만 해도 1,5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교차 진술 검증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로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네. 변수인데요. 지금 뭐 15일 날 첫날 체포가 됐죠. 그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10시간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 날 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를 하거나 아예 사전 통보를 안 하기도 했고 뭐 조서 열람이나 날인 자체도 안 했거든요.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할지가 변수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 조사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로서는 뭐 구치소 방문 조사나 뭐 강제 구인을 통해서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저희가 발부 경우를 이제 가정에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발부가 된다면 구치소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 부분 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치소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은 맞지만 머무르는 공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이제 경기 이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 보안청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이제 즉각 일반 수용동이라고 하는 지금 보안동 건물과는 다른 곳에서 옮겨져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판결이 확정이 안 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머무는 곳인데요. 일단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요. 연한 국방색의 수의를 입고 수용 번호를 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진 촬영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머그샷도 찍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구인 피의자 대기실 역시 이제 혼자 쓰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진다면 이때도 지금 전례상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규모의 독방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0.08제곱미터 규모 한 3평대 정도의 독방에서 독거실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비슷한 규모일 것 같고 뭐 화장실이나 뭐 매트리스나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고 뭐 난방 시설 같은 것도 갖춰져 있는 예, 곳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 예. 난방 시설까지도 이제 갖춘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뭐 얼마 크기의 독거실에서 이제 머물게 될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머그샷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머그샷이 뭐 우리 외부로 유출이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부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머그샷 만약에 이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찍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찍지 네. 않을 권리도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뭐 일부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무부 관계자 통해서 좀 제가 물어본 결과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형집행법에 따르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진 촬영, 뭐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규정인 거거든요. 예. 때문에 사진 촬영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네,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법에 정해진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차라는 부분을 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이제 체포 적부심도 있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이제 따져달라, 가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권을 어긴 위법한 영장이다라는 거를 좀 재차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을 때처럼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과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법적 이제 대응 수단이 구속 적부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좀 중앙지법으로 구속 적부심을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관할 기관이 그래서 그쪽인 걸로 하게 된 건가요? 중앙지법으로 한 거는? 네, 사실 지금 중앙지법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요인은 좀 면밀히 좀 따져보자면 앞서 저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중앙지법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내줬었는데 한 차례 또 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공수처 역시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었습니다만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미 내줬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다만 이때 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줬던 논리가 검찰이 그동안 제시했던 논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이 범죄에서 뻗어가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지법이 당시 판단을 유보를 했었고요. 네. 당시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줬던 이유는 이제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번 중앙지법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고수를 한 이후에는 좀 이런 배경 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기각될 경우를 또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바로 석방이 되고 한남동 관저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공수처의 입장을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도 당연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있었던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것도 같고요. 공수처는 앞서 출국 금지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까지 지금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동이 걸릴 거라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로서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시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체포영장 한 차례 불발이 됐었고 가까스로 경찰과 이제 협조를 해서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이제 협조를 해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가까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공수처 수사에도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내란죄 수사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지금 반면에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사 또 탄핵 심판 이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계속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탄핵 소추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안에 사무동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제 그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채연 기자가 잠시 짚어줬었는데 향후에 이제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된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검찰 쪽이 처음에 뭐 10일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이제 구금해 놓은 상태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체포 주체는 공수처이고 영장을 즉 확보한 발부가 되면 확보하게 된 주체는 공수처이고 기소 주체는 또 이제 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없기 때문인데요.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줄 당시에 지금 20일간 확보를 하게 된다면 10일, 10일 이렇게 나눠 쓰는 것으로 협의가 잠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확실히 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발부 그 여부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시간을 나눠 쓸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이 시간을 앞으로 지금 이 두 수사기관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쓰냐가 수사 성패에 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23일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을 채택하기로 했지요. 예.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 또 기각 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의 공방이 시작됐는데 양측의 주장하는 바 핵심이 무엇이고 가장 양측이 좀 공방을 다툴 만한 쟁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일단 양측의 공방을 좀 보면요. 지난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역시 이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맞서 이제 반면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선포 같은 게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고요. 이제 또 저번 변론기일에서는 부정선거 좀 주장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고 또 야당이 이제 지금 정권을 뺏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현재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인데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기일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대해서 좀 선을 그으면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